자, 우리 교재 3장 3절에 응용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재 예제 3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고개 선형미방에 공학적인 응용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제 3번을 통해서 우리가 탄성들보 문제가 4개 선형미방으로 된다는 것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교재를 보실까요?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길이가 L이고 일정한 단면적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균일한 탄성 재질을 갖고 있는 어떤 빔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빔 자체의 무게만으로 이 빔이 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빔 자체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는데 그 자체에 많이 휘어버리면은 빔의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휨 정도가 아주 미미하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 한 그 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보의 양 끝점에 이렇게 지지대를 갖다 놨다고 볼까요? 보의 양 끝점에 지지대를 갖다 놨는데 이 자체로는 따로 이렇게 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가정할 것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 위에 일정한 하중을 계속 누르고 있다든가 어떤 물체를 올려놨다든가 한다면은 일정한 하중이 여기에 작용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양 끝에 이렇게 지지대가 있을 때, 가운데 부분부터 시작해서 축 처지겠죠. 즉, 이 단면에 골고루 같은 힘이 계속 작용됐다라면 라고 가정한다면 언젠가는 조금씩 보가 휘겠죠. 그래서 그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처진 형태가 나타날 텐데요. 우리는 이 보의 휨을 나타내는 식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yx를 그 보의 휨을 나타내는 함수라 표시를 해보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자체의 휨이 거의 미미할 정도로 작다라고 가정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보의 휨을 나타내는 yx의 도함수도 역시 무시할 만큼 아주 작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휨의 모멘트, 휨 모멘트라 불려지는 것을 이 모멘트 이니셜을 따와서 mx로 표시할 텐데요. 자, 이제 휨 모멘트는 다음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탄성 곡선의 곡률에 비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mx는 탄성 곡선 C의 곡률을 카파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거에 비례합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카파는 곡선의 곡률입니다. 평면 곡선의 곡률인데요.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평면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곡선의 곡률은 1 플러스 y'의 제곱분의 y2'의 그리고 분자 절대값을 붙입니다. 보통 왜냐하면 곡률은 항상 양의 개념이어야 되거든요. 음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y2'이 만약에 양이라면 굳이 분자에 절대값 붙이지 않아도 돼요. 자, 이제 이와 같이 1 플러스 y'의 제곱의 전체 2분의 3승분의 y2'의 절대값 형태가 바로 곡률 구하는 공식이었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휨 모멘트 mx가 그 탄성 곡선의 곡률에 비례한다라는 그 성질로부터 우리는 적당한 비례상수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적당한 비례상수를 넣어서 주어진 식이 같아지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곡률에다가 적당한 비례상수를 하나 부여할 생각인데요. 자, 이때 적당한 이 비례상수는 하나가 아니라 이와 같이 두 개의 상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2는 뭘 나타내냐면 여기 보다시피 단 2는 들보 재질의 0 탄성계수라 불려지는 상수값입니다. 그리고 이 i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z축에 대한 단면적의 관성 모멘트 값이에요. 요 빨간색 폰필로 표시했던 2하고 i, 즉 0의 탄성계수와 관성 모멘트 값은 다 같이 상수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휨 모멘트는 그 탄성 곡선 C의 곡률에 비례하는데요. 비례상수가 요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요 값들입니다. 자, 이때 카파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1 플러스 y'의 제곱, y'의 제곱에 바깥에 2분의 3승에 그리고 y2'의 절대값인데요. 우리가 다루기 좋게 y2'이 양이었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이 휨 모멘트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요. 우리는 앞에서 가정을 했었죠. 휨을 나타내는 함수 y하고 그의 도함수는 무시할 만큼 아주 작다라고 가정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작다라고 가정했었으니까 그러면 이 값이 거의 이 값 자체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값이라면 0에 가까운 값이라면 1 더하기 0은 거의 1이라 볼 수 있고요. 1의 2분의 3승은 1이 될 테니까 그럼 이 전체가 이 y' 아주 작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은 다음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i의 y2'과 거의 비슷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휨 모멘트는 보다시피 이와 같은 값으로 근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탄성역학에 의하면은 이 휨 모멘트의 이계도함수 값은 그 하중을 나타내는 함수를 fx라 표시한다면 그 하중과 같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휨 모멘트의 이계도함수는 fx가 뭘 나타내냐면 단위 길이당 하중이에요. 그래서 휨 모멘트의 이계도함수는 하중과 같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얘를 두 번 미분한 것이 하중 fx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식을 다시 써보면 m2'x가 fx이므로 이 식을 다시 계산해보면 이걸 두 번 미분합니다. 얘는 빨간색 분필로 표시한 것은 상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상수,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 안 없어지죠. 자, 그리고 y의 2계도함수에다 다시 계도함수를 했으니까 4계도함수가 될 것이고 이것이 fx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것이 잘 보세요. 이렇게 탄성들보 문제는 보다시피 휨을 다룰 때 고개미방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3장에서 배우고자 하는 고개미방의 응용 문제로서 적합한 예문이 하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앞서 이와 같은 빔이 주어져 있을 때 양끝을 지지할 경우에 단순하게 이렇게 양끝점을 지지할 때와 여기는 뭐냐면 벽에 이렇게 빔을 왼쪽과 오른쪽에 아예 벽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깊숙하게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벽에다가 파일을 박듯이 이렇게 끼워 놓고 오른쪽은 비어 있습니다. 즉 밑에 따로 지지대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치 뭐 선반을 이렇게 끼워놨다든지 벽에 사이에다 끼워놨다든지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양끝점을 지지할 때와 양끝을 이제 벽에다 고정시킬 때, 기둥에다 고정시킨다든가 할 때, 여기는 한쪽만 기둥에다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경계값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지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끝점 x = 0와 x = L 양끝점에서 y 값도 제로가 되고 y2' 값도 제로입니다. 자, 여기에서 y가 제로라는 얘기는 뭘 뜻하는가 하고 봤더니 변이가 없습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이제 변이를 나타내는 식이 y였었으니까요. 변이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y2'이 양끝점에서 0이라는 얘기는 휨 모멘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 보다시피 휨 모멘트는 근사적으로 y2'하고 비슷하다, 근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y2'이 0이라는 얘기는 휨 모멘트가 없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양끝점을 지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양끝점에서 y0도 제로이고 yl도 제로예요. 즉 양끝점에서 y0도 제로이고 yl도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휨 모멘트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만약에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빔을 양쪽 끝을 박아놨다면은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봤더니 y0도 제로이고 y0도 제로이고 yl도 제로가 돼요. 그리고 y'0도 제로이고 y'L도 역시 제로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까 y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변이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y'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자, y'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수평 접선을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접선이 수평 접선이 나옵니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림으로 형상화시킨다면 여기서 수평 접선이 나왔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빔을 기둥이 한쪽에만 이렇게 박아놨을 때요.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이렇게 지지대가 없는 상태예요. 한쪽만 이렇게 벽이나 또는 기둥에 박아놨을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왼쪽에 이렇게 기둥에 박아놨을 때는 y0가 제로예요. 즉 변이가 없고요. y'0가 제로. 역시 수평 접선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오른쪽 끝부분이죠. 아무 지지대도 없는 이 오른쪽 보의 끝부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끝부분에서는 y2'L은 제로예요. 즉 끝점에서는 y2'이 제로는 얘기니까 휜 모멘트가 없었습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y3'이 제로라는 얘기는 전단력이 그쪽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다,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계값 조건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빔을 다루고자 할 때 양 끝에 이렇게 지지되는 경우, 기둥에 박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이런 것들을, 이런 경계값 조건들을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즉 양 끝에 예를 들어 지지대 위에 빔을 올려놓은 상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고 이물체에 가해지는 하중이 있겠죠. 이물체에 가해지는 하중,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중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여기 예를 들어서 교량 위에 우리가 상판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교량의 지지대 위에 우리가 상판을 올려놨을 때 그게 일종의 커다란 하나의 빔인데요. 여기에 교량 위에 자동차 막 지나가는데 이때 항상 가해지는 하중이 일정하지는 않겠죠. 큰 덤프트럭이 지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소형 승용차가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하중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루기 좋게 일정한 하중이 가해진다는 가정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하중이 일정하게 작용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즉 fx가 일정한 값을 이제 편의상 f0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방정식에서 하중이 단위 길이당 하중이 일정하니까 f0 상수라고 보겠습니다. 이걸 상수예요. 자, 이와 같이 났을 때, 자,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양변에 이거 상수예요. 나눗셈을 해볼까요? 그러면 y의 4개 도함수는 이퀄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2i분의 f0 이와 같이 됐고요. 자, 이 값 전체를 그냥 편의상 이 값 전체를 책에서는 다시 그냥 k라는 상수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 아까 사용했던 그 공률을 나타내는 그리스 문자 카파하고는 다르게 그냥 상수 k를 쓴 것 뿐이에요. 자, 이제 4개 도함수가 k 상수입니다. 자, 4번 미분해서 상수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럼 하나하나 계산해 볼까요? 그럼 3번 미분한다면 kx 플러스 c1이 될 것이고, 그럼 2번 미분하면 한 번 더 적분해야 되겠죠? 2분의 k x의 제곱 c1x 그리고 플러스 c2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앞에 경계값 조건을 얘기할 때, 자, 이 양 끝에 이렇게 지지되는 첫 번째 경우를 좀 생각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양 끝점에서는 y0도 제로이고 yl도 제로예요. 그리고 y2' 제로도 제로이고 y2'L도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바로 y2'이거든요. 자, 그래서 경계값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y2' 제로가 제로라는 조건을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남는 것은 c2가 됐군요. c2가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니까 y2'은 이퀄 2분의 1 k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c1x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양 끝점에서 동시에 발생하거든요. l을 대입했을 때도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번호를 붙일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번에는 y2'L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상수 C1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K 그리고 X 대신에 L 제곱 플러스 C1 X 대신에 L을 대입하면 이퀄 제로 이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C1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L은 그 보의 길이에요. 당연히 양수니까 0은 아니죠. 그래서 L이 좌변을 다시 한번 묶어보면은 좌변은 L이 공통항이에요. L을 묶어내면은 2분의 1 K, 2분의 K라 씁시다. 2분의 K, L이 하나 더 있어요. L 플러스 여기는 C1 이퀄 제로입니다. 두 개 곱해서 0인데요. 당연히 얘는 보의 길이가 되니까 0이 될 리 없죠. 이 값이 0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C1을 결정해 본 결과 마이너스 2분의 K 그리고 L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C1을 요 식에다가 다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2'은 이퀄 2분의 K 그리고 X의 제곱
2분의 k x죠. 플러스 c1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k 그리고 lx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y2 프라임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시 y 프라임을 계산해야 되죠. 1을 더하면 3, 6분의 k x의 3승 1을 더해서 역수를 취하죠. 그럼 여기 2는 4분의 k l x의 제곱 플러스 c3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양변을 적분함을 해서 y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왼쪽에다 쓸까요? y는 자, 이거 한 번 더 적분합니다. 1을 더하니까 4, 4, 6, 24 분의 k 그리고 x의 4승 여기다 1을 더하니까 3, 4, 12분의 k, l, x의 3승 플러스 c3x 그리고 플러스 c4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도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두 개를 앞서 얘기했던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마저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번호를 이어서 붙여볼게요. 세 번째 조건을 대입합니다. y0가 제로라는 조건을 이용할까요? 0을 다 대입하니까 C4가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입한 결과 y는 24분의 k 그리고 x의 4승 마이너스 12분의 k l x의 3승 플러스 c3x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l에서도 y가 변이가 없으니까 제로가 돼야 되죠. 이 조건을 역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은 x 대신에 l을 다 대입합니다. 그럼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쓰면 24분의 k 그리고 l의 4승이죠.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12분의 k 그리고 여기도 l을 대입하는데요. l의 3승 l이 있으니까 l의 4승이 있고요. 플러스 c3 그리고 l 이퀄 0 이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 여기에서 요 식을 l의 4승이니까 공통이 있네요. 묶어내 볼까요? 분모 분자에다 1을 곱하니까 24분의 2k죠. 마이너스 24분의 2k인데 플러스 24분의 k가 있으니까 요거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4분의 k가 나오겠네요. 여기 두 배가 있었는데 플러스니까요. 그 다음에 l의 4승 플러스 c3l 이퀄 0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여기도 잘 보면 l이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l이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l을 묶어내겠습니다. l을 묶어내니까 여기 l을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24분의 k l의 3승 l을 바깥으로 묶어냈으니까 C3만 남습니다. 그래서 C3 이퀄 0예요. 자, 두 개 곱해서 0인데요. 앞서 했던 것처럼 L은 보의 길이가 되니까 0은 아니에요. 따라서 두 개 곱해서 0이 될 때 그럼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C3는 24분의 K 그리고 L의 3승 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C3도 결정을 했으니까 여기다 마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의 힘을 나타내는 함수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y는 24분의 k x의 4승 따라서 y는 24분의 k x의 4승과 그리고 마이너스 12분의 k l x의 3승 그리고 C3x였었죠. 근데 이 C3가 여기 녹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24분의 k x의 l의 3승 이와 같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보면 24분의 k가 공통한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묶어내도 되겠네요. 뭐 꼭 이렇게 안 묶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묶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모 문제 1 곱하면 되는 거니까 2 그리고 k l x의 3승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24분의 k가 한꺼번에 나갔으니까 2l만 있으면 되겠네요. 2kl이 아니라 2l입니다. 마이너스 2lx의 3승 24분의 k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여기는 l의 3승 이와 같이 되네요. 자, 그래서 보의 힘을 나타내는 함수는 경계값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순 지지대 위에 올려있는 그런 보의 힘을 나타내는 함수는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잘 보세요. 하중이 일정하다는 생각에 당연히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양 끝의 지지대에서는 그 변이가 없었지만은
얘가 똑같은 하중을 가해지면 제일 가운데부터 축 처짐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균등한 하중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축 처질 텐데요. 그 많은 것 요거와 요거의 산술 평균이 되는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x 이퀄 2분의 L이 되는 지점에서 가장 많이 이 보가 휘어져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휘어지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처짐 현상을 표시한다면 이런 식으로 보가 휘어지게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휨 정도는 이 함수는 좌우 대칭이에요. x 이퀄 2분의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휘어지는 위치를 찾으려면 x 대신에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 x 대신에 2분의 1 대입해서 다 정리한 것을 생략하고요. 그 결과만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x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할 때 가장 많이 휘어진 최대 휨의 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 값은 여기다 다 대입한 결과 이렇게 됩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K는 나중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K를 우리가 이 I 분의 F0를 K라 놨었잖아요. 한 번 더 써볼까요? 책에 여기 이제 이걸 다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마저 휨을 나타내는 함수를 다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다시 표시하면 24분의 K 대신에 얘를 다시 넣어요. 2I 분의 F0예요. 2i분의 F0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x의 4승 마이너스 2l x의 3승 그리고 플러스 l의 3승이 같이 돼요. 그래서 요게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식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계산했던 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와 같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주어진 식에서 요게 l의 3승이 있죠. 예, l의 3승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여기 엑셀 선생님이 빠뜨렸군요. 여기 C3가 24분의 KL의 3승인데 여기가 X가 있었는데요. 여기 옮겨 쓰면서 빠뜨렸군요. 정정합니다. X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도 다시 24분의 K만 묶어냈을 뿐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L3, X1과 같이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2분의 1일 때 가장 많이 휘어지니까 x 대신에 2분의 1을 넣고 계산하면 정확하게 이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 지금까지 교재 제3장 고개 선형 미방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봤습니다.